철로 된 새가 미국을 덮친다. 2026년 11월 하늘에서 거대한 물체가 내려온다. 1989년 불가리아의 작은 마을, 시력을 잃은 한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두렵다. 두려워. 미국 형제들이 철로 만든 새의 공격을 받아 추락할 것이다. 숲을 안에서 늑대들이 울부짖고 무고한 피가 분출될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맹인 할머니의 헛소리로 치부했죠. 그러나 불과 12년 뒤 2001년 9월 11일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두 대의 여객기가 쌍둥이 빌딩을 덮쳤고 세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철로 만든 새, 그것은 비행기였고 수풀은 부시 대통령이었으며 무고한 피는 그날 희생된 2977명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바 반가,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이 여인은 1996년 세상을 떠나기 전 5079년까지의 예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그녀가 남긴 예언이 다시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대국 간 분쟁의 격화, 육지 면적 8%의 파괴,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 이 모든 것이 올해 안에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공포 조장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예언일까요? 그녀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고 그녀의 예언은 얼마나 정확했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한반도는 이 예언 속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바바 반가가 본 2026년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녀가 적중시킨 놀라운 예언들과 그 소름 돋는 정확성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바 반가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씩 현실이 되어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1911년 오스만 제국령 불가리아에서 태어난 반겔리아 판데바 구시테로바. 평범한 소녀였던 그녀의 인생은 12세 되던 해 한 번의 사건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맹렬한 모래 폭풍이 마을을 덮쳤고 소녀는 그 속에서 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육체의 눈을 잃는 대신 시간을 뚫고 미래를 보는 영혼의 눈을 얻었다고. 1942년 불가리아의 차르 보리스 3세가 그녀의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왕이 맹인 여인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이 너무도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서기장 브레즈네프를 포함해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그녀의 예언 상당수를 국가기밀로 분류했고 2014년 정권 교체 이후에야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2000년 8월 그녀는 이미 21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르스크가 물속에 가라앉고 전 세계가 이에 애도할 것이다. 당시 쿠르스크라는 이름의 마을 주민들은 홍수를 우려해 대피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죠. 그런데 2000년 8월 12일 러시아 북부 함대의 자랑 쿠르스크함이 바렌츠 해에서 침몰했고 118명의 승조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쿠르스크는 마을이 아니라 잠수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철로 된 새의 예언. 2001년 9월 11일 세계는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객기라는 쇠로 만든 새가 미국의 심장부를 덮쳤고 수풀 부시 대통령의 임기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많은 무고한 피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12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보았던 겁니다. 2004년 그녀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추운 곳이 따뜻해질 것이고 화산이 일어난다. 거대한 파도가 밭을 덮칠 것이고 사람과 마을 모든 것들이 물 아래로 잠길 것이다. 그해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 해저에서 규모 9.1의 강진이 발생했고 이어진 쓰나미로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도는 정말로 밭을 덮쳤고 수많은 마을이 바다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2020년을 두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스터리한 병에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해 도널드 트럼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이 새로운 실세가 된다고 했고 실제로 중국은 미국에 맞서는 유일한 경제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예언 적중률을 85%로 평가합니다. 물론 틀린 예언도 있었습니다. 2010년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는 예언은 빗나갔죠.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늦어진 것뿐일지도 모른다고. 시청자 여러분, 예언은 항상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녀가 맞춘 예언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도 구체적이고 미신이라 넘기기엔 너무도 정확합니다. 그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경고한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바바 반가는 2026년을 두고 단 한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대격변. 그리고 그 격변의 시작은 유럽에서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녀는 2025년부터 2026년에 걸쳐 유럽이 황폐화되고 인구가 급감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또 하나의 상징적 표현으로만 여겼죠. 그러나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째 계속되고 있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위기는 심화되었으며 유럽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공장들이 문을 닫고 프랑스에서는 시위가 끊이지 않으며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회복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바바 반가는 북반구 지역을 핵 낙진이 덮칠 것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수차례 거론되었고 러시아는 공공연히 핵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 한 발의 핵무기라도 사용된다면 유럽 전체는 순식간에 방사능 구름에 뒤덮일 것입니다. 그녀는 또 말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유럽을 향해 화학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신념에 따라 분열될 것이다. 지금 유럽 곳곳에서는 이민자 문제를 두고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극우 정당이 약진하고 있고 사회는 점점 더 날카롭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독일 베를린에서, 영국 런던에서 충돌과 테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바 반가가 본 유럽의 황폐화는 단순히 전쟁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제의 붕괴, 사회의 분열, 문명의 퇴보까지 포함한 총체적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 예언을 남긴 시기입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누가 유럽이 무너질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소련이 붕괴하고 유럽연합이 강성해지던 그 시대에 그녀만은 미래의 파국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황폐화는 언제 완성될까요? 바바 반가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6년이라는 시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을 뿐입니다. 올해 안에 결정적 무언가가 벌어질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그것이 전면전일까요? 핵무기 사용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한 어떤 사건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유럽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과연 바바 반가의 예언은 또다시 적중하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미국의 변화와 나토 동맹의 균열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이 등을 돌리는 순간 유럽의 방패는 사라집니다. 바바 반가는 이것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미국을 각자도생의 길로 이끌 것이다. 옛 동맹은 흔들리고 세계는 정글로 변할 것이다.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재취임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선언은 명확했습니다. 미국 우선,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미국은 더 이상 방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대서양 동맹이 한순간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린란드 매입을 공공연히 추진하며 덴마크와 갈등을 빚었고 베네수엘라 사태에 개입하며 남미까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미국만을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바 반가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접으면 늑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하고 늑대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물러서는 순간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은 새로운 패권 국가들에 의해 채워질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넘어 발트 3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무력 통일의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이 핵개발을 재개했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나토는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독자 방위를 주장하며 유럽군 창설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은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복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국가들은 미국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동맹은 단 몇 개월 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바 반가는 2026년 세계 권력 구도가 완전히 재편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권력의 중심이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이동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일부 영국 언론은 이를 두고 2026년 중국의 국제적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대만이 지정학적 긴장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 바바 반가는 통화 위기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인플레이션 심화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 불안은 2026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흔들리고 있고 각국은 자국 통화 방어에 급급합니다. 국제 무역은 위축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질서 전체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바바 반가는 이것을 각자도생의 정글이라 표현했습니다. 동맹도 우정도 없는 약육강식의 세계,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짓밟히는 시대. 과연 이 혼란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미국이 등을 돌린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장에서는 바바 반가가 본 한반도의 운명,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그 소름 돋는 경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반도, 바바 반가는 이 작은 땅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단된 땅에서 불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불은 세계를 태울 것이다. 그녀는 제3차 세계대전을 여러 차례 예언했습니다. 처음에는 2010년이라 했고 그것이 빗나가자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에서 연도는 종종 상징적이거나 유동적이라고. 중요한 것은 사건의 본질이지 정확한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2008년 4개 국가의 지도자가 암살을 시도하고 이것은 곧 제3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간 지정학적 긴장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대만 문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이 확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반도일까요? 왜 이 작은 땅이 세계 대전의 시발점이 된다는 걸까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4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네 나라의 전략적 이익이 한반도에서 만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도 고도화되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개입할 것이고 중국은 북한을 지원할 것이며 러시아는 기회를 노릴 것이고 일본은 재무장을 완성할 것입니다. 바바 반가가 본 것은 바로 이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핵낙진이 북반구 지역을 덮칠 것이라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방사능 구름은 바람을 타고 중국, 일본, 러시아, 심지어 미국 서부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북반구 전체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의 시뮬레이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바 반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는 물과 불을 동시에 두려워하게 된다. 물은 쓰나미나 홍수를, 불은 화산이나 핵 폭발을 의미합니다. 한반도 주변은 지진대가 밀집해 있고 화산도 활동 중입니다. 백두산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본 후지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자연재해가 동시에 덮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진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38선은 그대로입니다. 철조망과 지뢰밭, 그리고 서로를 겨누는 총구. 바바 반가는 이것을 두고 낫지 않는 상처라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봉합되지 않는 이 상처가 언젠가는 터질 것이고 그 고름이 세계를 감염시킬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미국의 전략국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방파제이자 최후의 전선이다. 한국이 무너지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 전체가 무너집니다. 중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일본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절대 한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 공식을 흔들고 있습니다. 바바 반가는 2026년 분단된 땅에서 결정적 순간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쟁일까요? 통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제3의 시나리오일까요? 그녀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이 세계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화약고 위에 앉아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과연 한반도는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5가지 구체적 위기 시나리오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을 한반도 정세에 대입하면 5가지 구체적 위기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정학적 변화와 경제 위기 사회 갈등이 모두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 지도력의 공백과 잘못된 선택. 바바 반가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지만 그가 옳은 길을 선택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 있습니다. 여야는 끝없이 대립하고 있고 국민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 잘못된 지도자가 선택되거나 올바른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 과도하게 기울거나 미국과의 동맹을 훼손한다면 한국은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 경제력과 기술력의 유출. 바바 반가는 강한 용이 작은 나라의 힘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용은 중국을 상징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탐내고 있고 배터리 기술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회유나 압박에 굴복해 핵심 기술을 넘긴다면 한국 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은 사이버 공격과 해킹으로 한국의 정보를 빼내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역량 차이가 줄어들수록 한반도는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세 번째 위기, 북한의 국지적 도발. 바바반가는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경제 제재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가장 위험합니다. 서해 북방한 개선에서의 포격, 휴전선 근처에서의 총격, 심지어 국지적 핵무기 사용까지 작은 도발 하나가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면전은 미국과 중국을 끌어들여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입니다. 네 번째 위기, 수출 부진과 에너지 공급망 마비. 바바반가는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굶주릴 것이라 했습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자금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중동에서 석유 공급이 끊기거나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차단된다면 한국은 단 몇 주 만에 마비될 것입니다. 공장은 멈추고 난방은 끊기며 식량 생산도 중단됩니다. 다섯 번째 위기, 내부 분열과 사회 붕괴. 바바반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신념에 따라 분열될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젠더 갈등. 모든 것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SNS는 증오와 혐오로 가득하고 언론은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외부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로를 비난하며 무너질까요? 바바반가는 이 5가지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을 덮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 위기와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와 사회 위기가 한꺼번에 터진다면 대한민국은 견딜 수 있을까요? 1997년 외환 위기 때는 경제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바바반가의 예언은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또한 희망을 말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진 놀라운 저력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바바반가는 한국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을 겪겠지만 다시 일어설 것이다. 작은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녀는 지도자의 교체를 언급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물러나고 올바른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암시였습니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보십시오. 1960년 4월, 혁명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 국민은 늘 잘못된 권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왔습니다. 바바반가는 이 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또 기술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발명으로 세계를 바꿀 것이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공지능 연구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우주 개발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바바반가는 2026년 새로운 에너지가 발견되고 인공지능이 산업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의 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바바반가는 동쪽에서 새로운 빛이 퍼진다고 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한국 문화는 이미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하드 파워보다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얻은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저력입니다. 바바반가는 위기의 순간 사람들이 하나로 뭉칠 것이라 했습니다. 한국인은 위기 앞에서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왔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외환 위기 때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뭉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도 세계가 놀랄만한 방역 성과를 보였습니다. 바바반가는 2026년 이후 한국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위기를 겪지만 그 위기를 통해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에 단련된 강철처럼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으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쪽짜리 나라가 온전해질 것이다. 하나가 된 땅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일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북한이 전쟁 없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합을 말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어떤 이는 북한 체제의 급변 사태를 예견한 것이라 하고 어떤 이는 평화적 교류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바반가는 한반도의 미래를 어둡게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2026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했습니다. 격변의 해를 거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바반가가 본 통일 한반도의 놀라운 미래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바반가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단의 땅이 하나가 되고 8천만 민족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선다. 통일 한반도. 그것은 단순히 남과 북이 합쳐지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인구 8천만 명. 남한의 기술력과 경제력에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된다면 그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바반가는 통일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급격한 붕괴나 흡수 통일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합, 남북한이 서로를 인정하고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그녀는 이 과정이 한 세대 이상 걸릴 수 있지만 결국 완성된다고 내다봤습니다. 통일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유일한 육상 통로.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연결하는 허브 국가. 바바반가는 이것을 다리 국가라 표현했습니다. 경제적 잠재력도 엄청납니다. 북한의 히토류 등 지하자원 가치는 수천조 원에 달합니다. 남한의 기술로 이를 개발한다면 자원부국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이 결합되면 제조업 경쟁력이 급상승합니다. 관광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하나로 이어진 관광 코스는 세계적 명소가 될 것입니다. 바바반가는 통일,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중립국. 스위스나 싱가포르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그녀는 또 통일 한국이 세계 평화의 모델이 된다고 했습니다. 70년 넘게 분단되었던 나라가 평화롭게 통일했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에 희망을 줄 것입니다. 중동의 분쟁 지역들, 아프리카의 내전 국가들 모두가 한국을 바라볼 것입니다. 인구 8천만의 단일 시장,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물류 허브, 첨단 기술과 풍부한 자원의 결합, 강력한 문화 콘텐츠. 이 모든 것을 갖춘 통일 한국은 명실상부한 강국이 될 것입니다. 바바반가는 2050년경 통일 한국이 세계 5대 강국에 진입한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유럽 연합, 그리고 한국. 21세기 후반의 세계 질서를 이끄는 5개 축 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통일이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통일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서해 통합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통일 한반도는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질 미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바 반가가 본 한국의 또 다른 미래 우주 개발과 녹색 혁명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바 반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별을 향해 날아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이 인류를 구할 것이다. 그녀는 2026년 우주 개발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달 탐사선 다누리를 보냈습니다. 2030년대에는 달 착륙을 계획하고 있으며 화성 탐사도 준비 중입니다. 바바 반가가 본 것은 바로 이 모습이었을까요? 그녀는 더 나아가 한국이 우주에서 새로운 자원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달이나 소행성에는 희토류를 비롯한 귀금속이 풍부합니다. 만약 한국이 이를 채굴하는 기술을 선점한다면 자원 빈국에서 자원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주 산업은 21세기의 새로운 골드러시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이 경쟁하고 있지만 아직 판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틈새를 파고들 여지는 충분합니다. 위성 발사 서비스, 우주 관광, 우주 정거장 건설,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바바 반가는 또 지구를 구하는 기술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녹색의 혁명이 동쪽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를 푸르게 만든다. 기후 위기는 인류 최대의 도전입니다.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이상 기후. 이대로 가면 2050년 이전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설 것입니다. 바바 반가는 한국이 이 문제의 해결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탄소 포집 기술 수소, 에너지 태양광 발전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바 반가는 2026년 새로운 에너지가 발견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핵융합 발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인공태양 KSTAR을 운영하며 핵융합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융합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무한한 청정 에너지를 얻게 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바바 반가는 2026년 이후 한국의 녹색 기술이 세계로 수출된다고 했습니다. 중동의 사막에 한국 기술로 태양광 발전소가 세워지고 아프리카의 한국 기술로 수자원 정화 시설이 건설됩니다. 동남아시아에는 한국 기술로 친환경 스마트 시티가 들어섭니다. 그녀는 이것을 작은 나라의 큰 선물이라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기술로 세계에 기여하고 그 대가로 존경과 영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넘어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바바 반가는 2030년대 한국이 기후 문제 해결의 선두주자로 인정받는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한국 모델이 표준이 됩니다. G7 가입도 현실화될 것이며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논의도 시작될 것입니다. 우주와 지구, 하늘과 땅, 바바 반가는 한국이 이 두 영역에서 모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큰 일을 해낼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바 반가의 예언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예언은 확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비를 위한 경고입니다. 바바 반가는 말했습니다. 미래는 보이지만 바꿀 수 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첫 번째 전략, 외교 다변화. 미국 일변도 정책은 위험합니다. 미국이 등을 돌릴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인도, 아세안 모든 방향으로 외교 채널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올인하지 말고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바반가는 줄타기를 잘하는 나라가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자체 국방력 강화. 동맹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체 방어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잠수함 전력 증강, 사이버 방어 능력 구축.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억지력이 필요합니다. 바바반가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 경제 체질 개선,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내수 시장을 키우고 경제 구조를 다 변화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자립이 시급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핵 융합 연구에 투자하며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바바반가는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전략, 핵심 기술 사수,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이 기술들은 절대 빼앗기거나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 유출 방지법을 강화하고 핵심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동시에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바바반가는 기술 없는 나라는 식민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 사회 통합, 내부 분열을 치유해야 합니다. 세대 간 대화를 늘리고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며 이념 갈등을 완화해야 합니다. SNS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언론의 편향 보도를 견제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위험합니다. 바바반가는 분열된 나라는 쉽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 통일 준비. 통일은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 모릅니다. 급변 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통일 비용을 축적하며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경제를 어떻게 통합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바바반가는 준비 없는 통일은 재앙이다고 경고했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 국민의식 개선.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안이함을 버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과도한 공포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바반가는 국민의 의지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7가지 전략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바바반가는 2026년이 한국의 운명을 가르는 해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올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기업도 개인도 모두가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개인은 생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식량 비축 비상 대피 계획, 가족 간 연락 체계. 작은 준비들이 모여 큰 힘이 됩니다. 바바반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되 주저앉지 말라. 준비하되 절망하지 말라.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바바반가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 그리고 당신이 내려야 할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바반가는 떠났습니다. 1996년 8월 11일, 그녀가 예언한 그날,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죽음조차 정확히 예견했던 여인,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예언은 지금도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2026년, 그녀가 수십 년 전에 강조했던 바로 그 해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강대국 간 분쟁, 육지의 파괴, 경제 위기, 자연재해,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 이 모든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까요? 일부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째 계속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침체 국면이고 이상기후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북한의 핵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예언들도 현실이 될까요? 육지 8%의 파괴,
제3차 세계대전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우리는 정말 이런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바바 반가의 예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추종자들은 85% 적중률을 주장하지만 회의론자들은 모호한 표현과 사후 해석에 끼워 맞추기라 비판합니다. 영국 스카이 히스토리는 바바 반가는 새해가 불안할 때마다 다시 등장한다며 예언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언이 적중하든 빗나가든 지금 세계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바 반가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앙.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언을 맹신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바바 반가는 답을 줍니다. 예언은 경고이지 운명이 아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예언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외교를 다 변화하고 국방을 강화하며 경제를 개선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 이것은 예언과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될 것인가 아니면 평화와 번영의 중심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바 반가는 한국에 대해 이중적 예언을 했습니다. 위기와 기회, 파멸과 도약. 그녀는 어느 길로 갈지는 그들이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2026년 11월 그녀는 거대한 우주선이 지구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외계인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만든 새로운 우주선일까요? 아직 10개월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 그녀는 연도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단된 땅에서 불이 시작된다고만 했습니다. 그 불이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바 반가의 예언은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겠습니까? 두려움에 떨며 파국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품고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1911년 불가리아 산골에서 태어난 한 소녀. 12세의 시력을 잃고 미래를 보게 된 여인. 1996년 예언한 그날 세상을 떠난 예언자. 바바 반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두려워하되 포기하지 마라. 준비하되 절망하지 마라. 작은 나라도 위대해질 수 있다.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입니까? 바바 반가가 본 파국의 길을 걸을 것입니까? 아니면 희망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까? 그 답은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마음 속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